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이죠. 홈택스를 이용해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는 대표님 회의비? 아니면 임모 직책수당? 직책수당에 대해서 드릴 때 기타 수당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회의비는 얘도 넣을 수 있는데 거의 출석수당은 안 하고 직책수당을 많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수당은 기타수당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5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이었거든요. 상관이 없고 출석수당 대부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직책수당은 금액이 크니까 여기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의비를 지급할 때 그분 대표회의 운영비를 지급하면 그분들께서 영수증을 딱딱 모아놨다가 그 금액 맞춰서 주시면 되기도 하고요. 그럼 남는 금액은 잡수익 처리하셔야겠죠. 아니면 뭐 다시 비용을 차감하든 그건 아파트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에 들어가면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에 대한 기타소득 으로 들어가면 이 매뉴얼에 따라 화면이 떠요. 1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등록 번호가 다 있겠죠. 대표자님.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성함 그리고 내국인지 외국인인지 이거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밑에 소득 구분 코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요 밑에 요거 이쪽에 있는 얘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봐서 해당하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3억 이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복권이죠. 우리가 그 세무에서 배웠을 때 분리과세에서 3억 이하는 세율이 얼마? 20%. 3억 초과는 세율이 30%여서 만약에 5억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3억하고 2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각각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간 5억을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쳐서 지급받는다. 그러면 3억 이하 세율은 20%. 그죠? 3년까지는. 3년 이후에는 3억을 초과한 거는 30%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 금액을 드리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말고도 들어가다 보면 종교인도 있어요. 종교인 같은 경우도 있고, 종교인 같은 경우는 거의 비과세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종교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이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간이 세액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종에 대한 소득 구분 코드를 잘 넣어야 밑에 있는 것들이 쫘르르 잘 들어가요. 요거를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소득 귀속 연도는 소득을 속하는 연도를 지급하시면 되죠. 지급 연도가 1월이면 지급 명세서는 다음에 2월에 제출하니까 그렇게 1월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기속 연도는 1월 건데 그 다음 달 2월 초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급 연도는 뭐 2월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월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연이니까. 그리고 휴업, 폐업 같은 경우는 해산한 경우엔 폐업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뭐 재개발돼서 없어진다. 대표님들 뭐 그 직제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 해에 다 처리하셔야겠죠? 왜냐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만약에 3월 31일 폐업이다. 그럼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4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간 지급 건수 이쪽에 있는 내용은 건수하고 연간 지급 총액이 있죠. 이거나 귀속연도로 지급된 우리가 연간 지급 건수하고 금액을 모두 지급한 거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연간 지급 금액을 마이너스를 음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되는 경우면 그게 환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구분 코드가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인 경우 종교 활동비를 입력하는데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 필요 경비도 마찬가지. 필요 경비는
우리가 신고한 직종에 따라 필요경비가 들어갑니다. 위에 이쪽 설정한 거에 따라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표님들한테 지급하는 것들은 거의 필요경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세율 같은 경우 여기 20% 소득금액은 얘가 자동으로 위에서 입력했으면, 얘가 지급한 금액이 들어갔으면 얘가 연결되어 오고, 세율은 거의 대부분 20%죠. 기타 소득은. 그러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소득구분 코드가 직종에 따라 61하고 68은 얘가 0으로 들어가고요. 63일 경우는 15로 들어가는데, 소득구분 코드가 77 코드로 들어가면 기재되지 않고, 우린 대부분 이제 아파트는 그 외의 경우예요. 그 외에. 소득구분 코드가. 얘가 소득구분 코드가 그 외의 경우로 20%로 설정되고, 얘가 알아서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하죠. 양식에다 써서 신고하는 것보다 홈택스가 더 편해요. 그리고 밑에 등록하기 하면 이 인적사항에 대한 것들이 그 사람들 것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 소득자를 잘못 넣은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직원이 너무 많아. 그럼 여기다가 8번란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그 사람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득자를 또 수정하려면 소득자 목록 요 밑에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위에 다시 불러와주고 얘를 다시 수정하고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자료 불러오기가 있는데, 이거는 요 밑에 가세제 작성 완료하고 나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급명세서 기타 소득을 저희는 신고는 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영수증으로 가름해서 증빙을 모으기 때문에 우린 필요가 없고, 대표회의는 두 가지.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신고한 다음에 그분 온전히 들여서 뭐 쓰든지 어떻게 쓰는지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세금 신고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대표님들한테 소득 신고를 안 하고 드린다? 그럼 대표님들은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세법상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주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고, 제가 말한 내용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카페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지급명세를 다 제출하고 나면 지급명세 제출자료 불러오기가 있어요. 여기서 불러오기에서 확인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또 두 번째,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 영상을 보고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료로 가름했다. 그래서 여기서 제출하기 누르고 나중에 제출하기가 끝나면 접수증 하고 화면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접수증 인쇄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화 골동품 양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록을 다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서화 골동품을 만약 얘를 다 넣으면 얘는 금액이 자동으로 위에 집계가 돼요. 아까는 우리는 건수하고 금액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얘 보조, 부표를 입력하면 얘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에서는 그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법정기간 마감일, 2월 말 마감일의 공휴일이면 토요일일 때는 그 다음 날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유효한 자료 인정하고, 법정기간 마감 이율 홈택스에서 제출한 연간 합산 정기신고 지급명세 삭제하고 하려면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삭제 요청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3월 21일까지 전자신고 삭제 신청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거의 없지만, 여하튼 여기까지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고만 제때 잘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